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이스라엘 상황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이 조금 한 소강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 라스푸티차가 11월부터 시작되죠. 이 바닥이 진창이 되어서 진격이 어려운 그 시절이 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 러시아가 라스푸티차 이전에 뭔가 의미 있는 전과를 올리기 위해서인지 거의 군단급 기계화 부대를 쿠르스크로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우크라이나군도 이에 질세라 군단급 기계화 부대로 이루어진 방어 부대를 쿠르스크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군단급끼리 지금 이 기계화 부대, 그것도 최정예 기계화 부대가 붙게 되었는데요. 어떤 식으로 지금 둘이 배치가 되는지 또 벌써 서전을 장식하고 있어요. 관련된 내용들을 동영상과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보 브리핑 먼저 하겠습니다. 폴리마켓은 트럼프 후보가 50.8% 그리고 해리스 후보가 48.3% 역전되었다라고 발표를 했고,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에 대한 지원 사격을 본격적으로 하면서 트럼프의 지지도가 좀 올라간 거 아닌가라고도 볼 수 있는데, 자, 폴리마켓이 이 지난 TV 토론 직후에 역전을 해서 해리스가 오히려 한 3%포인트 앞섰죠. 그러다가 점점 좁혀져서 지난 주말 들어갈 때는 동률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드디어 이렇게 역전되어서 50.8%, 48.3% 이렇게 2% 넘게 오히려 역전되어서 트럼프가 앞서고 이 폭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왔고요. 자, 여기 트럼프 후보가 펜실베니아에서 저격당할 뻔했죠. 정말 뭐 구사일생, 이건 뭐 천우신조인데 이 귀를 뚫고 지나가서 총알이 귀를 치고 지나가서 살았는데, 그 자리에 가서 다시 연설했어요. 여기에 지금 이렇게 점프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바로 테슬라의 CEO죠. 일론 머스크. 이 사람이 모자 쓰고 이렇게 뭐 완전히 그냥 우스꽝스럽게 트럼프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데, 뭐 그래서 그런지 이 사람은 원체 대단한 인플루언서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지지도가 확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고. 자, 월스트리트 저널이 희한한 보도를 했어요. 왜 희한한가? 이 월스트리트 저널은 바이든 정부와 조금 더 친밀한 그런 언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이든 정부를 까고 있어요. 어떻게 깠냐? 바이든 행정부가 석방한 빅토르 아나톨리에비치 바우트가 지금 예멘 등 중동에서 대규모 무기 밀매 중이다. 그러니까 그 잘못 석방한 거 아니냐? 잘못했다. 라고 성토하는 기사를 냈는데, 자, 이 사람이 2022년 12월 2일 날 미 교도소에 체포되어 있다가 이렇게 석방되는 모습이에요. 글로벌 무기 밀매상입니다. 러시아인인데 그것도 테러 집단에 주로 무기를 공급하는 이런 글로벌 무기 밀매상인데 미국에 체포됐죠. 그래서 미국 감옥에 있었는데 이렇게 석방을 합니다. 석방하는 이유는 이 사람과 교환한 거예요. 이 사람이 미국 여자 농구 선수인데 러시아 여행을 갔어요. 러시아 여행 가는데 입국장에서 대규모로 대마초를 가지고 들어가다가 잡혔어요. 자기 혼자 피려고 들어간 정도 수준의 양이 아닌 아주 대규모,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거 팔려고 왔다 라고 할 정도 대규모 대마초를 가지고 들어갔는데, 대마초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대마초 불법이죠. 근데 미국 일부 주는 또 합법인 주도 있어요. 뭐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대마초 들고 들어갔는데 러시아는 불법이었던 겁니다. 체포한 겁니다. 그래서 바이든 정부가 이 여자 농구 선수, 대마초 대량으로 가지고 러시아 들어가다 잡힌 이 여자 농구 선수와 이 글로벌 테러 단체 무기를 지원하는 이 무기상하고 트레이드 교환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은 지금 열심히 예멘 등 불량 국가에 불량 집단에 무기를 팔고 있다. 그러니까 바이든 잘못한 거 아니냐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를 했는데, 대선 앞두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굉장히 이례적인 보도를 했다라는 거죠. 그들의 평소 성향과 다르게.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이 전쟁 발발 1년 됐다. 1년 됐죠, 이제. 어제가 우리 시간으로 10월 7일, 그리고 오늘 이렇게 1년 됐는데, 여기에 대한 총평을 했는데 군인 726명이 전사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 군인 726명이 전사했어요.
로켓 26,000여 발이 1년 동안 이스라엘 영토를 공격해 왔었고, 그 중에 대부분은 요격을 했지만, 그리고 이스라엘군이 가자 지구에 들어가서 하마스 요원 17,000여 명을 사살했다라고 밝히면서 이 가자 지구에서 죽은 사람이 42,000명인데 그 중에 80%가 이렇게 17,000명의 하마스 요원도 있고 해서 80%가 하마스 요원 또는 이슬라믹 지하드 요원이거나 그들의 가족들이었다. 그래서 억울하게 죽은 사람은 한 20% 정도뿐이다 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남부를 집중 공습했습니다. 24시간 동안 150개소를 타격했는데 점령한 거의 모든 가옥에서 무기가 발견됐다라는 소식이네요. 그러니까 레바논 남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민간인 거의 없고 대부분 그냥 헤즈볼라다, 또는 그 헤즈볼라 가족이다, 이런 말 아닌가 싶습니다. 마이클 쿨라 미 중부 사령관이 텔아비브 방문했습니다. 그리고는 중동으로 가지 않고, 중동이 자기 사령부였으니까 중동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 가지 않고 독일로 이동했어요. 그래서 유럽군에게 뭔가 지원 요청을 하러 가는 건지 독일로 이동을 했는데 대이란 군사작전을 준비한 듯하다라는 건데요. 여기 있는 이 수송기 C-17 수송기를 타고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독일로 날아가는 모습입니다. 아마 미 중부군 그리고 유럽군이 같이 전투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국의 피트 카일 과학기술부 장관은 이스라엘이 이 대이란 군사보복하는데 여기에 영국군이 참여하는 걸 조율 중이다, 세부 사항을 논의 중이다 라고 밝혔는데요. 자, 이런 거 보면 미국이든 영국이든 겉으로는 휴전해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같이 이란을 공격할 계획을 짜고 있나 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란이 이 종교혁명, 호메니 혁명을 하면서 그 전에 팔리비 왕조 시절에 미국, 영국 등이 이란에 굉장히 많은 비율로 이권을 가지고 있었죠. 그걸 다 상실해버리지 않습니까? 아마 레짐 체인지 해서 팔레비 왕세자가 다시 집권을 하게 된다면 미국이든 영국이든 그런 그 이권을 또 회복할 수가 있겠죠. 그런 이해관계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핵을 제거해야 되죠. 이런 이 국제정치적 관계도 있고 경제적 이해관계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아제르바이잔 대통령이 이란이 적대 행위할 경우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이란과 그 추종국 불태울 것이다 라고 경고했는데, 지난 주말에 이란이 만약에 이스라엘이 이란의 석유 시설을 폭격하면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아제르바이잔, 오만 이런 나라들의 석유 시설을 공격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나 오만 같은 경우는 미국과 협조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는데 아제르바이잔 뜬금없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제르바이잔이 대통령이 완전히 열받아가지고 그러면 우리 가만히 있지 않겠다 라고 했는데, 아제르바이잔은 이란과 국경을 하고 있어요. 카스피해를 연안해서 국경을 하고 있는데 아제르바이잔 국경에서 테헤란까지 380km입니다. 가깝죠. 그래서 아제르바이잔이 또 지난주에 중국으로부터 구입한 이 중국제 JF-17 전투기 14대를 받았어요. 인수했습니다. 380km 같으면은 JF-17 전투기로 충분히 타격할 수 있는 거리가 되는데, 문제는 중국제이기 때문에 날아가다가 불상사가 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조금 있지만, 아무튼 그런 최신 전투기가 있긴 해요. 비록 중국제지만.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자신감을 보여줬습니다. 자신감 있게 뭔가 해서 뭔가 의미 있는 전과를 올려주기를 바랍니다. 테헤란하고 가까우니까. 이스라엘 남부 베르사바의 맥도날드 매장에서 29살 이스라엘 국적의 무슬림이 총기 그리고 흉기 난동을 해서 11명이 사상 발생했는데, 여기 맥도날드입니다. 여기에 들어가서 29살짜리 남성 무슬림인데 이스라엘인이에요. 그런데 베두인족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총 들고 들어가서 총 탄창 하나 다 비우고 사격을 하고, 그리고 탄창 다 끝나니까 이 흉기를 둔기를 꺼내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마구마구 때려서 죽게 만들었는데, 그 중에 이 지역의 치안을 담당하는 국경수비대원 여성 19살짜리 여성이 여기 햄버거 사러 왔다가 총 맞아 죽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이 마을 사람들 해서 11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라는 건데, 자, 이런 건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리투아니아가 칼리닝그라드에서 모스크바로 가는 화물열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검문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열차에서 군수물자 등이 나와서 그걸 압수해서 우크라이나에 기증한다라는 건데, 칼리닝그라드는 동떨어져 있는 러시아의 영토죠. 발트해 연안에 있고, 이 폴란드 그리고 리투아니아와 국경을 하고 있으면서 그게 폴란드와 리투아니아에 감싸져 있는 러시아의 한 주죠. 여기 이제 발트 함대가 있고요. 그런데 여기 이제 보급해주고 뭐 이렇게 해야 되니까 기차가 왔다 갔다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칼리닝그라드에서 러시아 본토로 가는 그 기차는 리투아니아, 나토 국가인 리투아니아를 거쳐서 가요. 그래서 자기네들 영토 거쳐서 가는 기차니까 잠깐 수도 세우고 검문했더니, 자, 이런 군수지원품, 전투복이라든지 각종 피복류 뭐 이런 것들이 대거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압수해서 지금 보니까 동계 피복이에요. 조금 이 두꺼운 바지 같은데, 이제 동계 전투가 돼야 되니까 뭐 이런 것들을 러시아 본토로 보내줘서 전선으로 가게끔 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되는데, 이거 다 압수해서 우크라이나 준답니다. 슬로바키아 총리가 내가 집권하고 있는 한 우크라이나는 절대 나토 가입 안 된다. 의원들에게 지시할 것이다. 그러니까 유럽 의회에 나가 있는 의원들에게 지시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자, 이 사람은 친러죠, 친러. 지금 나토 국가 중에서 친러가 이 슬로바키아하고 헝가리 두 개 나라죠. 여기에서 이 슬로바키아 총리가 내가 집권하고 있는 한 절대 안 돼 라고 하는데, 집권이 이러다가 빨리 끝나는 건 아닌가라는 우려가 드네요. 네, 저는 뭐 우려라고 했지만 사실은 좀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크라이나 장을 보겠습니다. 주말 그리고 월요일간 1280명, 1250명, 1160명의 러시아군을 사상시켰다라고 발표했고, 전차는 8대, 세대, 14대 격파, 장갑차는 31대, 21대, 31대 격파, 차량은 85대, 101대, 96대 격파, 특수장비는 11대, 19대, 1대 격파, 야포는 72문, 55문, 64문 격파, 다른장 로켓은 4문, 그리고 7문 격파, 무인항공기는 35대, 49대, 65대 격추, 미사일은 월요일 2발 요격 등의 전과가 있다라고 밝혔고요. 우크라이나 총참모부는 전투가 141건이 있었는데 전선 전체에서 적을 휩쓰는 중이다. 휩쓰는 중이다 또 처음 나왔어요. 네, 휩쓰는 중이다. 뭐 자기네들이 아주 확연히 이기고 있다 이 말 되겠죠. 그러면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쿠르스크에서 교환용 포로 대거 확보하고 있다. 포로 많이 잡고 있다 그 말이죠. 쿠르스크 서쪽의 그 지금 포위된 지역에서 지금 계속 러시아군들이 항복하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의 모스크바 방공망이 또 뚫렸습니다. 모스크바에 있는 군사학교가 드론에 피격을 당했어요. 바로 여기인데요. 모스크바 바로 이 도심 외곽 지역에 있는 곳이죠. 여기에 있는 곳인데 이렇게 피격됐어요. 우리로 치면 육군대학, 합동참모대학, 합참대학이죠. 이런 거로 사용되는 그 정도의 학교인데, 군사학교인데 여기가 지금 이렇게 공격을 받을 정도로 모스크바의 방공망이 또 뚫렸다라는 거고,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가 오레호브 방면에서 공세 준비하는 듯하다라고 밝혔는데요. 오레호브, 여기 보면 남쪽이 러시아군, 북쪽이 우크라이나군이죠. 근데 러시아군 여기에 좀 집합해 있는데 우크라이나군 별로 없어요. 여기는 지금 거의 교전이 없는 곳인데, 여기 지금 빈 곳은 뭐냐? 원래는 드네프르 강이었습니다. 강이었는데 노바카프카 댐을 폭파시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이 쫙 빠지고 나니까 지금 강이었던 곳인데 그냥 이렇게 고수부지 같은 게 된 거예요. 이 여기를 이렇게 원래는 강이었지만 지금은 사실은 그냥 다 맨 땅이에요. 이렇게 건너갔다 러시아군이. 그런데 우크라이나군의 수비 병력이 없으니까 지금 쑥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좀 더 들어가면 이렇게 자포리자 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 방어군이 급히 증원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데, 이렇게 자포리자 쪽에서 새로운 전선을 열 준비를 하고 있는 러시아군이다라는 거고요. 뉴욕타임즈는 우크라이나가 돈바스에서 지연, 후퇴, 소모전 전략을 수행 중이다라는 건데요.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천천히 후퇴를 하면서 자신들의 피해는 최소화하고, 후퇴를 하니까 이제 최소화하고, 러시아군의 희생은 스톰제트 자꾸 하니까
희생은 계속 늘려나가는 그런 지연 후퇴, 그러면서 러시아군을 소모시키는 이런 전략을 계속해서 러시아군의 체력을 점점 고갈시키고 있다라는 보도를 이렇게 특집으로 했고, 그런 상황에서 미국 전쟁연구소 ISW는 러시아가 포크롭스크 공세 동안 최소 5개 사단을 잃었다라고 했는데 1월에 아우디우카 공략 완료하고 그때부터 이제 포크롭스크 공세를 시작했죠. 그래서 지난 1월부터 9월 말까지, 지금 이제 10월 초됐으니까 9월 말까지 9달 동안 포크롭스크 쪽에서 러시아군이 공세를 계속 지금까지 해왔는데, 그래서 한 10km 정도를 전진했어요. 한 달에 한 1km 정도 전진했어요. 그래서 뭐 9달 지나서 야, 포크롭스크 이 지역 이만큼 확보했으니까 러시아가 엄청나게 이기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기가 찬 노릇이죠. 한 달 죽 자고 공격해가지고 1km 갔는데, 그러면서 5개 사단을 최소 잃었다. 5개 사단 잃었으면 한 6만 명 여기서 사상자 발생했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미국 전쟁연구소는 여기에서 자기네들이 확인한 것만 1800대의 기갑기계화 차량이 여기서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1800대 기계화 차량 사라지고, 기갑 차량 사라지고, 그리고 6만 명 사상자 나고, 그리고는 10km, 9달 동안 10km 전진했는데 이게 러시아가 이긴 겁니까? 그걸 이제 뉴욕타임즈가 지속적으로 지연 후퇴, 천천히 후퇴하면서 러시아의 소모를 강요하고 있는 전술이다라고 보도를 한 겁니다. 자, 우크라이나군은 폭사한 북한 장교 7명, 직접 공격 행위에 참가했다라는 건데, 이게 또 무슨 말이냐? 제2제병연합군 지휘소를 공습했어요. 포크롭스크 후방에 있는 여기를 때렸는데, 자, 동영상 잠시 보시면요, 꽝꽝 폭탄 여러 발 떨어집니다. 때렸는데 여기에서 사상자가, 장교가 이제 수십 명이 나왔는데 북한군 장교 7명, 그리고 러시아군 장교 20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북한군 장교가 여기 왜 있습니까? 전선인데. 그래서 북한군이 자기네들이 지원해준 무기, 또 이스칸데르 미사일 이런 거 지금 여기다 이렇게 쏘시오 하는 그런 지침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침을 줬다. 지침을 줬다는 것은 교전에 직접 참가한 행위 아니냐라고 우크라이나군이 성토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동영상은 제가 웨폰스 오브 월드 와우의 전체 동영상을 올려드리면서 조금 크게 보시고 싶은 분들은 와우 마치고 링크 해드릴 테니까 와우 보시면 되겠고요. 자, 키우 포스트는 러시아의 물류를 방해하고 있는 우리 드론들, 그거 우크라이나 자체 장거리 무기 중에 하나인데 우리는 자체 장거리 무기 증산에 나서고 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미국과 유럽이 우리에게 돈을 많이 주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이제 우리가 직접 만든다라는 건데, 우크라이나는 연간 400만 대의 드론을 생산할 수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 전선에서 결국 화력 싸움인데, 화력은 지금 뭐 이 공중 폭격, 이 항공력은 러시아가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고, 그리고 포병 화력, 그리고 드론 이런 것들은 우크라이나가 앞서고 있다라는 합니다. 러시아는 루안스크 인민자원봉사대 소집을 확대하고 있는데 루안스크 주민들이 패닉에 빠졌다라는 건데요. 그 내용입니다. 자원봉사대, 그러니까 자원봉사대 해서 들어와서 치안 유지해 라고 하는 건데요. 뭐 나이가 한 60대까지도 들어와서 할 수 있잖아 하는 건데, 뭐 이 대가는 열정페이, 열정페이는 아주 작은 돈만 준다, 아니면 무료. 자, 이렇게 해서 잡아가는데 잡아가서 그 중에서 젊은 사람은 바로 또 전선으로 보내버리고 하니까 또 지금 일해야 되는데 일도 못하고 여기 잡혀가면 어떻게 됩니까? 생기가 힘들죠. 그래서 이 루안스크에 있는 시민들이 굉장히 당황해 빠졌다라는 건데, 뭐 그들이 러시아를 선택한 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 우크라이나군은 네덜란드의 퇴역 F-16 전투기를 추가 인수하는데 그 추가 인수하는 F-16은 수량은 미공개했어요. 그리고 기존에 네덜란드가 준다고 했던 24대, 그건 올해 내로 다 받는 것이 확정났다고 하고, 그리고 그 외에 추가로 몇 대 더 받는다고 하는데 그건 지금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자, 주요 소식 들어가겠습니다. 10월 초까지 쿠르스크 전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을 몰아내고 10월 중순까지 우크라이나 북동부 국경지역에 완충지대를 확보하라는 크렘린의 스탠딩 오더가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군이 정예 전력을 총동원해 쿠르스크에서 대대적인 공세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도 쿠르스크 지역에 대규모 기계화 부대를 집결시키고 있는데 화력이 승부를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의 쿠르스크 공세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가 쿠르스크 전선 일대의 대규모 증원 부대를 집결시키기 시작했으며 공수군과 기갑사단을 주력으로 한 공세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고 우크라이나군 관계자가 현지 시각 10월 7일 리포트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텔레그램을 통해 현재 쿠르스크 전선에 러시아 정예사단들이 공세를 위해 이동 배치되고 있으며 이에 맞서 우크라이나군도 예비대를 대폭 증원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는 최소 3천여 명이 포위돼 투항자가 속출하고 있는 쿠르스크 전선 서쪽 글루치코보 축선에 제106 근위 공수사단을, 쿠르스크시로 가는 쿠르스크 동부 전선에 제47 근위 전차사단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병력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글루치코보 지역에서는 큰 피해를 입은 제155 해군 육전 여단과 제234 공중강습연대를 대신해 제7 근위 산악 공중강습사단 예하 52견대가 투입되기 시작했고, 코레노보 후방에는 106 근위 공수사단 예하 3개 연대를 모두 데리고 나가 전선 투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쿠르스크 동부 지역에서는 47 근위 전차사단의 작전 통제를 받는 차량화 소총연대와 체첸군, PMC 부대가 대거 투입되고 있는데요. 선봉은 공수군 소속이지만 독립부대인 83 근위 공중강습여단과 11 공중강습여단이 맡아 지난 주말 첫 교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러시아가 이처럼 대규모 부대를 동원하고 있는 것은 쿠르스크 지역에 들어와 있는 우크라이나군 병력이 그만큼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우크라이나 역시 기존 배치부대 외에 예비대 성격의 기동부대를 쿠르스크 지역에 대거 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제21기계화 여단과 95 공중강습여단이 공세를 맡았던 쿠르스크 서부전선 배후에는 78 공중강습연대와 47 기계화 여단, 36 해병여단과 제1전차여단이 증원되었고, 82 공중강습여단과 22 기계화 여단, 80 공중강습여단, 88 기계화 여단이 주력이었던 쿠르스크 동부전선에는 41, 61 기계화 여단과 116 기계화 여단, 제17 전차여단과 드론부대 등 4단급 이상 전력이 추가로 배치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 관계자는 지난 5일 쿠르스크 동부 지역에 있었던 러시아군의 초기 공세를 드론과 포병으로 격투했다며 곧 있을 대규모 충돌의 승패는 화력에서 갈릴 것이라고 내다봤는데요. 양측 모두 전력을 다해 준비하고 있는 대규모 전투, 과연 라스푸티차가 시작되기 전에 승부가 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라스푸티차가 11월에 시작되죠. 그때부터 이제 한 2월까지 진행된다라는 건데 물이 질퍽질퍽한 이제 이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진격도 힘들고 하니까 이제 방어가 좀 더 용이하다, 고착될 것이다라는 거니까 그 전에 뭔가 성과를 내야 하는 러시아군이 지금 여기다가 이제 대규모 병력을 투입합니다. 왜냐? 10월 1일까지 쿠르스크를 다 회복해라고 푸틴이 지시를 내렸는데 회복 못했죠. 그리고 10월 중순까지 쿠르스크 다 회복하고 그리고 그 넘어 국경지역의 완충지역을 확보해 라고 했는데 커녕 뭐 잃어버리는 것도 지금 점점 더 많이 뺏기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지금 2개 사단, 기계화 사단을 추가로 투입한다라는 건데 뭐 이런 그 동영상들을 많이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지금 2S3 자주포 152mm 구형 자주포인데 뭐 이런 거 지금 투입하고 있다 하고 지금 러시아군이 홍보를 계속 하고 있어요. 자, 이 홍보하는 영상들은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그걸 뭉뚱그려서 또 웨폰스 월드 와우 채널에 올려드리고 이 영상 끝날 때 링크를 해드릴 테니까 클릭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전황 지도를 보면 이 좀 짙은 파란색 이 부분이 우크라이나가 쿠르스크로 치고 들어가서 점령한 땅 아니겠습니까? 이만큼 있고 추가로 계속 지금 확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새로 들어간 부분 있죠. 이만큼 지금 확보를 하고 여기까지 들어가서 전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여기에 계속 러시아군의 이 솔랜드가 컨티뉴 되고 있다. 항복이 지금 계속되고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러시아군 항복자 많이 해서 교환용으로 지금 많이 하고 있다. 획득하고 있다. 이 말을 한 거고요. 자, 여기에 굵은 화살표가 1개, 2개가 있습니다. 이 2개 축선, 이게 1개 축선, 여기 1개 축선. 이게 바로 4단급인데요. 이 4단급들이 들어오는데 여기에 우크라이나군도 여기에 1개 4단급, 여기에 1개 4단급을 대응해서 보낸다라는 건데 자, 러시아군이 계속 이렇게 지금 투항해서 잡혀가고 있죠. 이런 식으로. 여기에는 러시아군의 234 근위 공수연대 지휘소 점령했어요.
점령해서 여기 이 병사는 우크라이나군 병사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국기 표시가 있죠. 자, 이렇게 우크라이나군이 선전하고 있어요. 쿠르스크에서. 그리고 여기에 우크라이나 최정예 부대인 47기가 여단이 투입되었습니다. M2A2 브래들리 보병 전투장갑차가 보이죠. 자, 그래서 러시아군 기계화 부대하고 서전을 했어요. 러시아 106사단 BMD2 장갑차하고 서전에서 박살을 냈습니다. 자, 이런 영상들. 자, 그래서 쿠르스크 동부 전선에 러시아군 부대 배치. 자,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많이 있고, 여기 우크라이나군 많이 있는데, 여기 제일 아래에 있는 이 부대. 이 부대가 바로 우크라이나군 129 영토 방위 여단인데, 이 방위 여단이 지금 여기 우크라이나 러시아군이 치고 들어오는 이 부대, 러시아군 47 전차 사단인데, 이걸 이제 드론으로 박살내는 또 영상들이 있어요. 그것도 제가 Weapons of World 와우에 따로 올려드릴 테니까 클릭해서 보십시오. 뭐 클릭하시는 김에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Weapons of World 와우 채널도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쿠르스크 서쪽에도 이렇게 러시아군이 4단급이 들어오는데 여기도 우크라이나군 4단급이 배치가 되어서 그러면 2개 4단급들이 들어왔다. 그럼 2개 각각 한 개 군단씩이죠. 그리고 기존에 배치되어 있는 것도 군단급 이상이 서로가 배치가 되어 있는데 최소 지금 러시아군, 우크라이나군 할 것 없이 2개 군단 이상이 이 좁은 쿠르스크에서 지금 격돌하고 있다. 그것도 지금 한 달 내에 완전히 승부를 가르기 위해서 라스푸티차 오기 전에 승부를 가르기 위해서 격돌한다라는 건데 2차 대전의 승패를 가른 결정적인 전투가 바로 독일과 소련군이 했던 쿠르스크 전투 아니겠습니까? 그 제2라운드가 펼쳐지는 것은 아닌가. 물론 여기는 독일은 아닙니다만 나토와 소련의 후진 러시아가 제2 쿠르스크 전투 군단급 2개 군단급이 격돌을 하는데 계속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Weapons of World 와우 채널들 동영상들 나갑니다. 클릭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